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요즘에 공유해드리는 컨텐츠를 좀 살펴보시면요. 예전에 비해서 제 어조가 조금 걱정스러운 어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주식 증시가 좀 깊숙한 조정으로 빠져들고 있고 또 조정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뭐 미존 패밀리 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요. 가끔씩 들려오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매수할 수 있어 좋다고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꼬리를 내리느냐 뭐 이렇게 좀 비꼬는 식의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좀 괴롭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 나이로 이제 50이고 이제 만으로 48세인데요. 앞으로도 주식 시장에 머무를 시간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활동을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총지배인을 지내다가 유튜브와 총지배인을 겸업했었잖아요. 이때는 수입이 굉장히 좋았겠죠. 한동안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그 수입에서 많은 좀 상승이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유튜버로 이제 전업을 한 다음에는 약간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킹알파의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로 임명이 되면서 수입이 또 2배로 늘어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달 추가적으로 주식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요.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이 금액에 비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투자에 들어갈 금액은요. 사실 3배, 4배 정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금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투여할 자금이 얼마나 저점에서 매수돼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저로서는 더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절대 괴롭거나 조금 뭐 위축되거나 하는 느낌을 가질 필요는 아예 없는 거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계신 20대 분들, 뭐 30대 분들, 제 생각에는 40대 분들까지도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에 임하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계속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조금 어두운 목소리가 들렸던 이유는 뭐냐면 미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통계는 32만 명이 넘어가는 미존 채널의 그 구독자를 연령으로 분류해 놓은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8세에서 24세는 3.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25세에서 34세는 16.1%,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연령대가 45세에서 54세가 27.8%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요, 굉장히 좀 연장자 분들께서도 많이 구독을 해주고 계신 채널이 미존이거든요. 자, 그래서 55세에서 64세인 분들이 20.8%나 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시니어 분들께서도 무려 10% 가까운 구성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요, 유튜브에서 저의 컨텐츠를 보고 이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에 가까워지신 분들께서 좀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장이 좀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제 근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의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그동안 여러분들 좀 제가 만들어드리는 컨텐츠에 많이 의지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 투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하락장은요, 언젠가는 웃으면서 기획할 수 있는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얘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5%, 앞으로도 15% 계속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좌절하고 있을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침 주식시장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3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요, 조금 밝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미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방송 녹화는 제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식 시장이 오픈하려면 한 20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도 중간 사항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지금 장 마감을 20분 앞둔 시점에서 2.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1.82% 플러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요. 플러스 2.92%로 간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수요일 날 이제 그 연준의 FOMC 미팅이 끝나고 나면 연준 의장의 이제 발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금리가 0.25% 정도 올라가는데 그치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 호키시한 내용보다 만약에 도비시한 내용이 많아지면, 비둘기파적인 그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되면 주식의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별 종목의 현황을 좀 볼 텐데요. 자, 지금까지 펠로톤이 오늘 가장 좋습니다. 11.93%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거든요. IONQ는 9.47% 상승하는 중입니다. 오픈도우가 9.12% 올라갔고요. 업스타트 역시 9.12% 정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퀘어, 블록이죠. 8.69%,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가 8.66%, 레모네이드 8.61%, 버진 갤럭틱이 8.39%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쇼피파이가 7.98%, 메르카도 리브레 7.92%, 엔비디아가 7.70% 올라갔고요. 텔라닥이 7.36%, AMD 6.92%, C리미티드 6.82%, 에디타스가 5.89%, 니오가 5.89%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켜지는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관련된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주의하실 점은 약간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어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감안하시면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기사 역시도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CPI 지수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7.9% 정도 올라갔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PPI 지수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죠.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PPI, 우리가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 1월 달에 비해서 0.8%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다우존스의 전망치가 0.9%였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는 0.1% 덜 나왔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그래도 1월 달에 비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분야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개솔린이었습니다. 개솔린, 휘발유의 가격이 지금 14%나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2009년에 PPI 지수를 처음으로 이제 트래킹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데이터를 간직한 이후에,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제 PPI 지수를 기록을 해왔는데, 기록된 이후에 최고의 수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헤드라인 PPI, 그러니까 다 합쳐서 PPI를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0% 정도 지금 물가가 상승한 셈이죠.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7.9%가 올라갔는데 PPI 지수는 7.9%를 상회하는 10%가 올라갔죠. 자,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10%나 올라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왜냐면요, 보통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하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한 2, 3개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좀 관심에 좀 초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The Most Popular Wall Street Investor Survey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월가의 투자자들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도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베이 결과를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 서베이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가에서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자료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밑에 있는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서베이의 결과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9%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1년, 2012년 유로피안 부채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이 위기 상황 때도 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 비중이 이때보다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좀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6% 가까운 자금의 비중을 지금 현금으로 축적해 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5.9%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2년 전에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그때 현금 비중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 팬데믹 선언 때의 상황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른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요. 이번 시킹 알파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 중에 6명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US 이코노미, 그러니까 미국 쪽 경제에 있어서 가장 좀 커다란 지금 문제점이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수는 341명이고요.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무조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기 Assets Under Management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AU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운용 자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1조 달러를 넘어가는 대형 펀드의 매니저들만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답한 결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 3월달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무려 341명 중에 62%가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컨비네이션이 찾아올 것이다. 뭐와 뭐의 컨비네이션이냐면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요 두 가지를 합친 거를 기대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불황이라고 그러는 거죠. 불황만 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을 62%나 되는 응답자가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수치는 불과 한 달 전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62%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 점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렇게 62%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수치는 처음 나타났다. 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붐을 기대했던, 따라서 지금부터는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요. 한 달 전에는 65%나 됐었는데 이 수치가 갑자기 35%로 뚝 떨어진 점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성장의 기대가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CPI,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되는 것은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퍼머넌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준이 예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명 중에 6명이나 되는 이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던 이 펀드 매니저들은요. S&P 500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서베이 때는 S&P 500이 3,698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은 3,636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S&P 500의 지수에서 약 1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있는 이 전쟁 상황이
주식시장의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라고 보는 사람들이 44%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만 해도 7%에 그쳤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같은 현상을 가지고 한 달 전에는 7%만 위험 요소로 봤는데 이제는 43%가 가장 커다란 주식 투자의 위협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 장기화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국지전의 그 형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 요소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글로벌 리세션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태그네이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황이 두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이다. 21%가 응답을 했고요. 세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1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위를 차지한 리스크가 바로 이제 호키시한 연준의 태도인데 원래는 이 부분이요 넘버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41%의 응답자가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시키는 것이 가장 지금 커다란 리스크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4위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9%만 응답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슈가 3개나 새롭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에서 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시장의 그 전문가 입장에서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굉장히 어둡게 보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주식시장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태그네이션에 대해서 10명 중에 6명이나 되는 펀드 매니저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커다란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짤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리스크가 많이 있는 종목은요. 과감하게 좀 삭제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서 거의 6%에 육박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과거에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FMS라는 건 펀드 매니저를 얘기합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통해서 평균 캐시 레벨, 현금의 보유 비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이후에 거의 최고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22년 3월의 현황입니다. 뭐 그전에도 몇 번 현금 비중이 이제 치솟았던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예로는 2020년 4월 달에 지금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 4월에는요. 이 펀드 매니저들이 보유하고 있던 캐시, 현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주식시장은 엄청난 랠리를 거듭해서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좀 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의 보유량이 좀 낭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예전에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차트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린 기업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장기화될 때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굉장히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는요,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원자재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뛰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 결정권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의 증가분만큼 순이익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닝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에 만약에 하나의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비용의 증가분을 그대로 가격의 상승으로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요,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도 소비자가 외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고 브랜드의 파워라든지 그리고 상품의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서 가격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힘, 이거를 우리가 가격 결정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가 정말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테슬라가 지금 일주일 만에 가격을 2번이나 올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인플레이션 프레셔, 압력이 지금 여기저기 다 때리고 있다. 정말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생산부터 해서 지금 소비자의 주머니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한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중국까지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순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전기차의 그 외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팔디엄이라고 부르는 요 두 가지의 자재도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니켈이라든지 리튬 같은 것은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니켈 같은 가격은요 막 몇 배가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올리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를 살펴보면 퍼센티지로는 5%에서 10%를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요. 가장 싼 차량의 가격이 모델 3 리어 휠 드라이브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가격이 $2,000 정도 상향 조정되면서 46,990달러 정도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전을 좀 해보면요. 5,8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싼 차종의 가격이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도요. 이 테슬라는요. 가격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델 Y SUV랑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 세단을 가격을 인상을 했고 지금 중국 쪽에 들어가 있는 모델 3와 Y도 일주일 전에 이미 가격을 한번 상승시킨 상태다. 따라서 일주일 만에 두 번 가격 상승을 시키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진 않겠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 TSMC의 배당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배당 발표를 했는데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타이완 세미컨덕터, 우리가 보통 TSMC라고 부르는 기업이고 티커네임은 TSM이죠. 자, 이번에 배당금을 발표를 했는데 한 주당 0.387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 분기는 0.392달러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 지금 1.3%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배당금이 오히려 감소를 했다.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죠. 이렇게 1.3% 괜히 배당을 줄일 이유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 페이어블 배당금이 나오는 날짜는 4월 14일이고요. 엑스 디비던 데이시 3월 16일이다. 자, 엑스 디비던 데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16일 전에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3월 16일 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TSMC 주식을 사신다면 배당금은 이번에 받지 못하시고 다음 분기부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3월 16일 날 매도를 하더라도 배당금은 계속해서 받다. 이번 분기의 배당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TSMC의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서요. 배당, 디비던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당률은 1.97%, 2%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애뉴얼 페이아웃 1년에 $1 96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쇼가 중요한데 전체 순이익에서 지금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0%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굉장히 페이아웃 레이쇼,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 의미는 앞으로 배당금을 올려줄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배당금을 줄였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년 동안 배당의 성장률을 보니까 무려 14.81%나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줬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배당을 올려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의아한 모습을 보였다. 자, 그리고 배당의 성장은요, 지금 1년으로 그쳤다. 따라서 매년 배당을 올려주는 그런 기업이 아닌 것으로 이번에 판명이 났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2.93% 정도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 역시도 1조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85억 달러를 들여서 MGM 스튜디오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몇 개월 지났죠.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아직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무조건적인 승인을 적어도 유로피안 레귤레이터에서 받았다. 유로피안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이제 규제 기관을 얘기하죠.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그 규제 당국 승인을 한 그 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번 딜은 굉장히 중요하게 컴피티션, 그 경쟁을 약화시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좀 경쟁 상황이 약해진다.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줬다라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라는 기업 그리고 MGM이라는 기업이 두 기업이요. 지금 오버랩 되지 않는다.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MGM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must have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존이 MGM을 흡수한다고 해서 만약에 뭐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만큼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가진 기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승인, 무조건적인 승인을 유럽 쪽에 레귤레이터가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번 딜을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딜이 성사가 된다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의 숫자가, 컨텐츠의 숫자가 무려 5만 5천 개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숫자가 2만 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의 2배 반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따라서 물론 이제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그 질이라든지 그 퀄리티는 엄청나게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보다도 한 2배 반 정도의 컨텐츠를 보유할 수 있다면 경쟁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 쪽에 FTC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이번 딜이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딜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번 기사에서는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같이 아마존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MGM 인수가 하루빨리 성사가 돼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봐야겠죠. 지속적으로요.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기사는요, 톰 리의 인터뷰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영상이 아닌 기사를 통해서 톰 리가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펀드 스트랏의 톰 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불리시한 모습이었다. 지나치게 내가 좀 불리시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정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리스크 리워드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톰 리가 CNBC한테 지금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CNBC에 등장을 해서 해준 얘기인데요. 자, 그는 오버리 옵티미스틱이다. 너무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바는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좀 포지티브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냐면 리스크와 리워드, 그러니까 위험과 지금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을 비교를 해보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요, 지금까지 톰 리가 했던 주장과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미준을 통해서 톰 리의 인터뷰를 함께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톰 리는 예전부터요, 전반기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하반기에 만회가 될 것이고 상승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전반기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전망은요, 트레처러스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디퍼 커렉션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정이 깊숙하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커다란 하락장이 왔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Going forward, 지금부터 앞으로는 아마도 투자자들이 많이 다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리스크와 리워드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에 비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냐면 만약에 실제로 리세션에 들어간다면, 그 얘기는 경기 침체가 정말로 찾아온다면 아마도 주식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까지는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러한 그 리세션의 찬스도 한 50% 정도는 이미 반영을 했다. 따라서 리세션이 일어날지 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정말로 침체기에 들어갈지 침체기에 들어가지 않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주가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떨어지면 나머지 50%가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경기 둔화에 빠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이미 선반영했던 주가까지 탄력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크레딧 시장, 그 채권 시장의 가격은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주식시장만 이렇게 앞서서 50%나 이 리세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잠재적인 경기 둔화에 좀 벌벌 떨면서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텀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녹화를 진행하는 동안 주식시장이 마감이 돼서요. 마감 시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S&P 500이 플러스 2.14%로 끝났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1.82, 나스닥이 2.92% 상승했습니다.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러셀 2000 역시 1.4%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살펴봤던 개별 종목의 성적은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조시 브라운입니다. 제가 조시 브라운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의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을 할 때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 이분이 맞건 틀리건 간에 자기의 생각을 여과 없이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자, 오늘 영상에서도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조시 브라운은 시장 전망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8시에 2개의 영상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영상 모두 함께 시청해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would just say that we are preparing ourselves for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from everything that I've just heard in the opening of the show. Bear market rallies will come along. They will be sharp. They will be painful for people who overstay their welcome on the short side. You can have stocks that have fallen 80%, go up 20% in 2 days. It still doesn't make a dent in the long-term chart. It does make a dent if you're leveraged and you're short or you used options and you have to pay the piper. So it's not going to be fun in either direction, but the main trend is still lower. Now we're starting to see credit spreads blowing out. We're starting to see some stuff happen in the triple C group. And we're going to see that spread, I would suspect, in the coming months. The banks are already pricing in much more bankruptcy activity than we would have thought even 2 or 3 months ago. The war is a game changer. Historically, we have never had an inflation spike
to this degree that wasn't quickly cured by a recession. The good news is corporate balance sheets are outstanding, and America's best companies should have no problem weathering this downturn. Consumer balance sheets are very good as well. I think most households should be okay here, but we have to be thinking about the R word. I'm not an economist, not a prediction. I'm just telling you 10 times in a row when we've had an inflationary spike event like this, recession has been the thing that's come after. That's right. So you could bet this time is very different, and the 11th time it won't work out that way, and that might be true. Don't forget, the pandemic has screwed with everybody's charts and data and economics, but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to be looking at a day with the Dow up 300 points and making a grand pronouncement about, okay, this is the bottom. Maybe it is. The odds are that it's not. Well, I'm sure they're they're looking at more than just a day's activity. I know Kerry is, but nonetheless, Dr. J, I'm going to ask for your patience. They're looking at the multiple coming down. Yeah, well, it's come down a lot. Judge, they're looking at PE. They're looking at the PE multiple coming down. Yeah, but the problem is that the E is going to start coming down too. So as was just cited by our last guest, you're seeing negative earnings revisions. And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ve seen them. Mm-hmm. And historically, that is not a one-quarter phenomenon. It's very rare. So, look, I don't want to be right about this. I don't want to be the guy that comes on TV and upsets everybody. And certainly, I'm not telling you it's impossible that we're not at a bottom. I'm just giving you, like, the weight of the evidence. It's going to be tough. Hey. And the good news is, Carrie is right, Sechin is right, yeah. Brad is right. If your time frame is 3 to 5 years from now, most of this won't matter. And if you're a buyer, it'll actually be good. Look. But can you hang out the way you are for 6 months to a year? I hope you're positioned correctly for that.